그래서 지금 요 13주차 수업 자료 지금 올려놨고 월요일반 화요일반 양쪽 다 해서 올려놨고 요거 살짝 구경해 보는데 아마도 1시간 반 컷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거 살짝 구경해 보고 그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요 우리 막 이니셜라이즈 업데이트 함수 정의 내용물 채워가지고 뭐 이런 거 튜토리얼 뭐 키보드 입력도 받을 수 있다 그런 거 구경해 봤는데 그 뒤에 숨어 있는 살짝 이론적인 얘기 그 다음에 여러분이 좀 더 그럴싸한 프로그램을 만들 때 간편하게 도입해서 그러니까 우리 품을 적게 들여가면서 뭔가 강력한 효과를 낼 수 있는 개념 하나, 요 스테이트라는 친구 하나를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 여러분 게임 만들 때, 내 프로젝트 최종 버전 만들 때 여러분도 도입해가지고 쓰시면 생각보다는 유용할 거예요.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소개하는 게 오늘 목표다 봐주시면 좋겠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후반부에 게임 만드는 파이썬 수업이 월요일 반, 화요일 반, 그 다음에 수요일 반, 아니면요 금요일 오후 반이 이번 학기에 있단 말이죠. 그렇게 세 군데에서 일단은 오늘까지는 동일한 내용 진행하고 다음 주랑 다다음 주는 어쩌면 반마다 조금 다른 내용. 그러니까 지금 사과 7개 다 먹었고 소화 어느 정도 된 시점에 구경해 볼 만한 건데 꼭 필요한 건 아닌 거 그런 자잘한 것들 짤막하게 해가지고 들고 와서 각각 반별로 살짝 진행하고 촬영해서 그 세 가지 반 공통적으로 재생 목록에다 한꺼번에 올리는 그런 느낌으로 진행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귀찮으면 뭐 때려치는 거고 아무튼 그래서 다음 주랑 다다음 주 14주차 15주차는 일단 수업을 합니다. 그 다음에 16주차 수업 날도 일단 저는 올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과목들 기말고사 일정이라든가 그런 거 지금 잡히고 있잖아요. 그런 거 감안해서 나 프로젝트 최종 버전 만들 때 도움이 필요할 것 같다 하면은 우리 수업 시간에 살짝 오셔가지고 도움 받으실 수 있게 저는 일단은 추가적으로 진도는 거의 안 나갈 거지만 매주 출근할 거니까 그거 살짝 활용해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학교별로 몇 월 며칠까지 학점 산출해가지고 올려야 됩니다. 그 기한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 기한 적당히 맞춰가지고 우리 종강하고 예를 들면 며칠 뒤까지를 프로젝트 최종 버전 정규 제출 기한 그 다음에 한 2, 3일 정도 텀을 두고 추가 제출 기한 그 다음에 그 2, 3일 딱 지나면은 그 제가 성적 산출해서 올려야 되는 마지막 날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최대한 뒤로 당겨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기한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과목들 우리 미분적 분학 맨날 말하고 있잖아요. 진짜 중요한 거니까 점수 잘 챙겨주시고 자 미분적 분학이 중요하다는 게 아니에요. 미분적 분학 점수를 이번 학기에 챙겨두는 게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나중에 4년 동안 내가 학교에서 활동할 때 그 친구가 발목을 계속 잡을 거예요. 제가 그랬습니다. 아무튼 방금 전 거 잊으셔도 좋고요. 그래서 그거 다시 한번 당부 말씀드리고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일단 스타트해 봅시다. 오늘 내용 요거 1시간 반 정도 커트하고 여러분 오늘 등교한 친구들 프로젝트 관련한 거 도와드리고 뭐 봐드리고 하는 시간으로 가져가 볼게요. 그 다음에 그래 혹시나 오늘 온 친구 중에 그 개인 답안지 확인하고 싶은 친구 있다면 제 차에 있긴 있습니다. 제가 귀찮아서 아직 안 꺼냈어요. 들고 다니고 있으니까 보여드릴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원한다라면 조금 이따 수업 끝나고 저랑 같이 내려가서 구경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아무튼 그래서 자, 오늘 제목은 계속 실행되는 프로그램과 스테이트인데 요 계속 실행되는 프로그램과 관련한 몇 가지 약간 요 컴퓨터 동네에서 일반 상식에 해당하는 얘기들을 조금 구경해 볼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런 상황에서 복잡한 실행 흐름을 가진 프로그램 만들 때 여러분이 도입해서 쓸 수 있는 스테이트 개념을 소개를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GUI 모듈에서 여러분의 GUI 프로그램 전체를 이제 실행을 할 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면 이전에 봤던 것처럼 수많은 튜토리얼 예시들도 있었고 오늘 예시 코드 구경해 보면 또 그럴싸한 거 하나가 일종의 기승전결 같은 느낌이 여러분들 눈에 관찰이 될 겁니다. 이거 코드를 어떻게 짠대? 나중에 여러분 .py 파일 내려가서 구경해 보시면 그렇게까지 어려워 보이지 않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스테이트 개념을 도입하면 이런 상황에서 효과를 볼 수 있다 같은 것들을 소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뭐 이전에 과제라든가 했을 때 이미 시도해 본 친구들도 있고 2교시 시험 볼 때 시도해 본 친구들도 있을 건데 이거를 내가 맨 처음부터 하얀 창 열고 .py 파일 만든 다음에 거기다가 내가 직접 키보드부터 쳐가면서 스타트를 하면 언제 끝날지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못해서가 아니에요. 지금 이제 현업에서 종사하고 있는 소위 개발자분들도 그냥 다짜고짜 코드 적는 프로그램 켜가지고 바로 키보드부터 치고 작업 진행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내일 할 게 없어요. 만약에 성공했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그렇다 보니까 일단 내가 구체적으로 지금 무슨 목표를 달성해야 되는 거냐,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는 거냐. 물론 이제 예를 들면 GPT한테 물어보면 알려주기도 하겠지만 나중에 회사가 가서 회사 일을 GPT한테 물어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 전체를 물어볼 수는 없을 겁니다. 물론 부분적으로 여기다가 도입할 수 있는 것 좀 알려줘 이런 식으로 힌트를 물어볼 수는 있겠지만 아무튼 그런 내 프로그램의 전반적인 내용을 미리 계획을 해둘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주제 정하게 할 때 저랑 이제 협의를 진행하면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이런 게임 만들고 싶어요 하면은 제가 몇 가지 질문을 할 거란 말이에요. 이쪽은 어떻게 할 겁니까? 이 게임은 언제 끝납니까? 어떻게 하면 이 게임 잘하는 플레이어가 되는 겁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한테 물어보면 여러분이 생각해가지고 답변을 하면서 구체적으로 내가 한 달 동안 어떤 프로그램 만들 거냐 여러분이 좀 더 자세하게 정해놓고 스타트를 하는 그런 느낌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협의를 진행하는 건.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이 미래에 내가 오늘 정한 내 목표대로 동작하는 프로그램을 좀 더 편하게 만들 수 있게끔 여러 가지 글자들을 미리 적어둔다, 노트를 내둔다라든가 또는 오늘 소개할 요 스테이트 다이어그램이라는 친구를 여러분이 미리 연습장에 그려놓고 오늘은 요거 동그라미 내용을 짜야지, 오늘은 다음 동그라미 짜야지와 같이 약간 시간적인 측면에서 미래의 나와 과거의 나 사이에 팀워크를 해가면서 여러분이 좀 더 그럴싸한 걸 롱텀을 두고 여러분이 계획적으로 만드시는 게 가능할 겁니다. 이건 되게 보편적인 수단이고 1학년 시점인 우리뿐만 아니라 나중에 여러분 회사 가서 아니면 뭐 대학원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대학원 가가지고 연구 활동할 때도 써먹으실 수 있을 법한 이 공대 동네에서 매우 보편적인 스킬이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두고 오늘 여유 시간에 이제 주제 대충 정했다 하는 친구들은 내 GUI 프로그램, 내 게임의 초기 버전, 뭐 영어로는 프로토타입 정도가 될 것 같아요. 프로토타입을 만들기 시작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음 주 이렇게 2주 정도 여러분 초기 버전 일단 구성해 보고 뭐 최종 버전 나중에 해야지 15주차 16주차의 최종 버전 구성하고 제출한다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일단은 스타트 해봅시다. 먼저 이론적인 얘기를 조금 해봅시다. 자, 보통 우리가 직접 키보드를 쳐가면서 구성해봤던 우리 프로그램, 우리의 코드 덩어리들은 그 실행의 끝이 존재했었어요. 예를 들면 마지막에 짠 출력하는 삼각형 출력하는 프로그램이라든가 등등 있었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코드 덩어리, 뭐 방금 말했던 모듈 .py 파일 통째로가 될 수도 있고 어쩌면은 함수 덩어리 하나하나를 가지고도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함수 정의를 적을 때 여러분은 언젠가는 이 친구가 리턴문을 실행함으로써 게임을 끝낼 것이다. 또는 함수 정의 들여쓰기 한 마지막 문장을 실행하면서 이번 작업을 끝낼 것이다. 와 같이 머릿속으로 생각하면서 엔터 쳐가면서 들여쓰기 해가면서 어떤 함수에 대한 함수 정의를 적었다 이거예요. 예를 들면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계산한 결과, 예를 들면 뭐 덧셈 결과일 수도 있고 음수 또는 양수일 수도 있고 등등인 거잖아요. 그런 거를 리턴하는 이번에 내용물 실행을 야기한 그 함수 출식의 계산 결과 값으로 돌려주는 리턴문을 적절한 자리에 적어가면서 내 코드 덩어리, 내 요번 함수 듀얼이라든가 함수 덩어리의 실행의 끝부분을 마무리를 짓는 게 가능했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모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모듈 내용을 적을 때 언젠가는 마지막 문장을 실행하도록 만들었다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마지막 문장 실행까지 끝나면 우리 인터랙티브 봤을 때 꺽쇠 세 개가 다시 보였습니다. F5 눌러서 프로그램 실행하고 당분간은 꺽쇠 세 개가 안 보여요. 아직 내 프로그램 실행 중인 겁니다. 내 .py 파일 안에 있는 어떤 문장을 실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시점에는 이제 그것까지 끝나고 예를 들면 뭐 GUI 창도 닫히고 할 거 더 이상 없으면 끝내야지 뭐 퇴근해야지 별 수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꺽쇠 세 개가 다시 보이는 걸 볼 수 있었어요. 자, 지금 제가 얘기한 게 뭐 요전에도 몇 번 등장한 적 있고 사실은 자 우리 4주차 첫 번째 시간 생각해 보면 자
프로그래머가 내 프로그램의 코드, 실행 흐름을 구성할 때 쓸 수 있는 스킬이 머릿속으로 상상할 수 있는 그 기법이 세 가지밖에 없다 그랬단 말이에요. 순차, 분기, 반복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중에 가장 대전제에 해당하는 순차 개념을 생각해 본다면 언젠가는 끝에 도달하겠지, 언젠가는 파멸하겠지, 언젠가는 죽겠지라고 생각하는 게 이게 뭐 동양 철학이라든가 그런 데서 하는 게 아니라 이 파이썬 분명히 서양 사람들이 만든 걸 거란 말이에요. 미국 사람이나 네덜란드 사람이 만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매우 자연스러운 거다 이거예요. 사필 규정, 뭐 세옹지마 같은 거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메모리 얘기를 또 우리가 해볼 수 있을 거예요. 자, 우리 모든 프로그램이 사용하는 모든 것들, 심지어 그 프로그램 자신, 코드 덩어리들조차도 실행 중인 프로그램의 메모리 위에 올라가 있어야 된다라고 옛날에 살짝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메모리 여러분 요즘 뭐 컴퓨터 값이 비싸서 뭐 램이 뭐 금값이다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긴 하지만 그거 큰 거 꽂아두면은 좀 더 유연하게 여러분 프로그램 실행할 수 있다. 뭐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그 메모리의 크기는 뭐 돈 많이 부으면 많이 부을 수 있지만 여러분 메모리 크기가 뭐 무한대 기가바이트 막 이런 정도로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우리 통장 잔고에 한계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컴퓨터 동네에서는 기본적으로 그 메모리의 크기 자체가 유한합니다. 메모리 위에는 우리 코드 덩어리도 올라가 있는데 따라서 우리가 열심히 키보드 쳐서 마련해둔 그 코드 덩어리들, 문장들의 개수, 길이 내지는 크기는 한도가 있다 이거예요. 근데 기본적으로 순차 개념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위에서부터 쭉 진행하면 문장이 100만 개든 1000만 개든 언젠가 마지막 문장 실행하는 날이 올 거다 이겁니다. 이게 매우 되게 자연스러운 현상이다라고 봐주시면 좋겠어요. 자, 이론적으로는 이래요. 이게 되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언젠간 마지막 문장 실행에서 짠을 출력한다라든가 언젠가는 리턴문 마지막으로 실행해서 음수 또는 양수를 리턴한다라든가 그다음에 사용자가 GUI 창을 닫는다라든가 하면 우리 지금 그 GUI 어쩌고 .py 파일 튜토리얼이라든가 마지막에 적혀 있었던 함수 출식의 엔터 키친 수식문의 실행이 끝나서 우리 전체 파이썬 프로그램의 실행이 끝나는 것도 우리가 구경을 할 수가 있었어요. GUI 프로그램이. 자, 반면에 실전은 전혀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우리가 실생활에서 자 여러분 핸드폰도 어엿한 컴퓨터입니다. 그 안에도 CPU라는 친구 들어있고 여러분 그 다음에 핸드폰도 메모리 막 몇 기가 막 업그레이드 할 수 있다 막 그런 거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뭐 SD 카드 막 그런 거 추가로 꽂으면 이제 핸드폰 기준으로 윈도우의 C 드라이브라고 할 수 있는 뭔가 저장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얼마든지 늘릴 수 있고 아무튼 여러분 핸드폰 앱 중에 여기 지금 설치되어 있는 프로그램들 중에 내가 그냥 딱 켰어요. 엄지손가락 딱 눌러가지고 앱 아이콘을 눌렀습니다. 그랬더니 얘도 마찬가지로 이제 실행을 시작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핸드폰 앱들 중에 내가 아무런 짓도 안 했는데 지가 알아서 마지막 문장 실행하고 퇴근하는 케이스를 여러분이 본 적이 아마도 없을 거다 이거예요. 물론 이제 예를 들면 뭐 간단한 뭐 패스 앱이라든가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지문 한번 찍어가지고 인증하는 그런 프로그램. 걔네들은 이제 여러분이 마지막에 인증 완료 버튼 누르면 그러면 알아서 퇴근하도록 구성하는데 우리 뭐 메신저라든가 유튜브라든가 그런 거 생각해봐요. 그런 앱들 우리가 오랜 시간을 들여가지고 오랜 시간을 켜놓고 있는 앱들은 본인의 마지막 문장이 존재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특별히 뭐 배터리가 나간다라든가 아니면 백 버튼을 연타한다라든가 그 프로그램 밖에서의 요인에 변화가 없는 한 그 친구들은 한도 끝도 없이 실행되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윈도우 같은 경우는 작업 관리자라는 친구가 있잖아요. 작업 관리자 보시면 성능 탭을 한번 볼게요. 보시면 이런 식으로 나와요. 제 CPU는 지금 이런 느낌으로 돼 있고 작동 시간이 무려 4일 20시간 25분 35초를 지금 넘기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 노트북 시동 켠 지 4일이 지났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주말 동안 켜놓고 있었던 겁니다. 뭐 수업자료 만들고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여기에 수많은 숫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프로세스, 스레드, 핸들 막 그런 거 있고 프로세스 같은 경우 228개가 있답니다. 그 다음에 왼쪽에 보시는 프로세스 눌러보시면 여기 지금 제가 켜놓고 그러니까 제 노트북 위에다가 켜놓고 그러니까 실행 중인 프로그램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뭐 그냥 우리가 간단히 생각하는 앱들만 따져도 6개 그 다음에 뒤에서 동작하는 우리 대신 작업 같은 거 해주는 친구들이 또 몇십 개가 또 뒤에 숨어 있는 것 같아 보여요. 이런 식으로
저런 프로그램, 뭐 지금 제가 여러분한테 글자 띄워서 출력해서 보여드리고 있는 이 파워포인트도 제가 막 ESC하고 Alt F4 연타하지 않는 한 계속 이 동일한 화면, 동일한 슬라이드 내용을 여러분 눈에다 전달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게 뭐 10분이 될 수도 있고 30분이 될 수도 있고 뭐 여러분이 원한다라면 이게 뭐 며칠 몇 주 동안 동일한 화면을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면서 그 실행을 끝을 내지 않을 수가 있단 말입니다. 마지막 문장에 도달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거예요. 자, 당연하게도 저 파워포인트라든가 뭐 작업 관리자 그 본인 친구도 마찬가지고 그런 프로그램들의 코드 영역 또한 그 길이가 당연히 유한합니다. 한번 크게 한번 볼까요? 이게 코드 영역이 전부가 아니기는 한데 제 파워포인트는 지금 메모리 위에 지분을 254.1MB만큼 차지하고 있대요. 물론 여기는 코드 덩어리뿐만 아니라 저런 글자들 보여주기 위한 뭔가 그림들이라든가 그런 다양한 것들이 섞여 있을 겁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저 길이가 한도가 있다 이거예요. 저게 전부 다 문장이다 하더라도 저기 중에 어딘가 딱 한 군데는 powerpoint.exe라는 프로그램의 마지막 문장, 마지막 코드 한 줄이 존재할 거다 이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250메가의 마지막 문장에 해당하는 친구를 powerpoint.exe는 실행하지 않은 채로 왜냐? 그거 실행하면 파워포인트 퇴근하는 거니까 그거 실행하지 않고 계속 본인의 코드 내용물을 열심히 몇 주에 걸쳐서까지도 실행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게 어떻게 가능한 거냐라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봐봐요. 문장의 개수가 한도가 있어요. 근데 개수의 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전에서, 실생활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대부분의 프로그램들은 우리가 고의로 Alt F4 누른다라든가 전원 버튼 꾹 누른다라든가 하지 않는 이상은 본인들의 마지막 문장을 실행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계속 실행되고 있다 이겁니다. 계속 우리한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퇴근하지 않고 노력한다 이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라는 질문을 해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도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는 코드 실행 흐름과 관련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문장의 숫자가 10개밖에 안 되는데도 아니면 뭐 100개밖에 안 되는데도 얼마든지 3일이면 3일, 일주일이면 일주일 열심히 실행하는 프로그램을 우리도 지금 시점에 얼마든지 만들 수 있었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사실은 우리 2주차 최종 목표에서 노래가사 출력 프로그램 할 때도 이미 이걸 도전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달리 말하면 그 프로그램의 실행 흐름 어딘가에는 아마도 반복 구조가 들어있을 거다라고 추론하시면 그게 정답이다 이거예요. 우리가 쓸 수 있는 스킬이 순차, 분기, 반복밖에 없어요. 분기는 어떤 문장을 한 번이 아니라 0번 실행할 수도 있게 해주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지금은 분기는 도움이 안 돼요. 다만 반복 같은 경우는 동일한 문장을 뭐 사용자가 원한다면 프로그래머가 원한다면 0번, 한 번 또는 여러 번 심지어 한도 끝도 없이 학교종 노래를 반복해서 노래 가사를 출력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했었습니다. 그래서 문장 자체의 개수 내지 용량, 길이, 크기는 유한하지만 그 안에 반복 흐름이 들어있다라면 얼마든지 마지막 문장을 실행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사실상 무한대가 되게끔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게 가능하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당시 학교종 프로그램 마찬가지였잖아요. 우리가 제발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 할 때 컨트롤 C를 눌러서 외부에서 우리가 뭔가 자극을 줬을 때 나 이제 안 해 하면서 마지막으로 빨간색 오류 메시지 뱉고 프로그램 실행이 강제 중단되는 걸 볼 수 있었어요. 우리 파워포인트도 마찬가지다 이겁니다. 달리 말하면 우리의 파워포인트 같은 친구들도 안에 어딘가에는 분명히 반복 흐름이 들어있을 것이다라고 예상하시면 돼요. 실제로도 들어있을 거고요. 자, 그래서 보통 아예 이런 식으로 사용자가 원한다라면 한도 끝도 없이 일주일이면 일주일 실행될 수도 있는 좀 더 실생활에 가까운 프로그램을 만들 때는 아예 요거를 발상을 역으로 전환을 해서 접근을 하는 편이에요. 그러한 계속 실행되는 프로그램들의 코드 실행 흐름은 아예 맨 처음에 여전히 순차가 대전제긴 하지만 아예 엄청나게 커다란 반복 흐름 하나를 미리 기본 세팅을 해둡니다. 그 다음에 그 반복 흐름 내용물 들여쓰기에서 문장들 적을 거잖아요. 그 내용물을 적을 때 매 반복마다 서로 다른 작업을 수행할 수도 있게 뭔가 좀 더 그럴싸한
이상한 코드들을 꾸역꾸역 밀어넣어서 전체 프로그램의 코드 실행 흐름을 구성한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만들었던 프로그램들의 순차를 베이스로 두고 기승전결 같은 느낌으로 우리가 코드를 작성을 했다면, 예를 들면 생각해봐요. 내 프로그램의 나이를 지정해요. 사용자의 나이를 지정해요. 사용자의 나이를 입력받아서 담아둬요. 그 다음에 하는 일, 그렇게 내 손에 쥐는 두 개의 인트 값을 가지고 차를 구해요. 그 다음에 구한 차를 가지고 서로 다른 메시지를 사용자 눈에 전달해요. 그러면 더 이상 할 게 없으니까 난 퇴근합니다. 우리가 동방예의지국 함수 정의 적을 때는 순차의 몸을 맡기고 그러한 데이터 흐름이 정확히 우리가 의도했던 순서대로 발생하게끔 위에서부터 차곡차곡 엔터 쳐가면서 할당문들, 함수 줄씩 섞여있는 할당문들을 적었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게 컨벤셔널한 프로그램 코드 실행 흐름 구성 방법이라면, 이런 식으로 계속 실행되는 프로그램은 그런 순차의 몸을 맡기는 게 아니라 대신에 엄청 커다란 while문 하나를 준비해 두고, 이번에는 사용자한테 다음 슬라이드 보여줘야지, 이번에는 마우스 입력 어디 클릭했냐에 따라 서로 다른 거 진행해야지, 이번에는 예를 들면 뭐 노래를 재생한다거나 해야 할 때 이번에는 어떤 애니메이션 그 파워포인트 같은 거 여러분 직접 해보신다면 그 막 글자들 막 똥똥똥 튀어나오고 막 난리도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의 한 컷을 살짝 글자를 이동시켜서 진행해야지와 같은 느낌으로 그때그때 서로 다른 작업을, 지금 당장 해야 되는 꼭 필요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게 좀 더 그럴싸한 코드를 while문 내용물로 밀어놓고 진행한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동일한 내용물을 반복 실행하지만 매번 서로 다른 작업을 수행하도록 만드는 방법은 뭐 엄청 많이 존재합니다. 우리도 튜토리얼에서 이미 맛본 그런 일단은 분기 흐름을 잔뜩 밀어넣겠다라고 여러분 일단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아무튼 그런 방법이 꽤나 많이 존재하고, 우리도 그중 되게 보편적인 한 가지 방법, 요 스테이트가 뭔가 하는 친구를 여러분들한테 소개하고 조금씩 구사해 보려고 하고 있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일단 원론적인 얘기를 조금 더 다져 놓읍시다. 자, 원론적인 구조, 계속 실행되는 프로그램들이 갖는 되게 보편적인, 그 다음에 되게 이론적인 원론적인 구조는 엄청나게 간단합니다. 지금 보시는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에 스타트를 호출한다라는 건 이 내용을 실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자, 우리가 만들 GUI 프로그램의 실행 흐름은 기본적으로 이런 커다란 while문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제 GUI 모듈 GUI core.py 안에 이 커다란 while문이 적혀 있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요거는 조금 복잡해요. 할 일이 조금 많긴 합니다. 그래서 실제 버전은 조금 더 무섭게 생겼는데 우리는 그냥 저 사람이 나 대신 while문 커다란 거 적어놨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그 while문의 직전에 실행되는 문장으로, while문 실행 직전에 실행되는 문장으로 initialize 호출식의 엔터키 쳐둔 게 있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while문 내용물, 들여쓰기 한 내용물로 업데이트 호출식의 엔터키 쳐둔 게 있다 이거예요. 그런 구도를 띄고 있다 봐주시면 좋겠고, 그래서 우리 그 반복의 3단 콤보 생각해 보시면 첫 반복 준비 언제까지 이짓 할 거냐, 다음 반복 준비, 그렇게 세 가지가 있었잖아요. 그 중에 첫 반복 준비에 해당하는 내용을 여러분이 직접 함수 initialize에 대한 함수 정의를 적어가면서 지정할 수 있어요. 어떤 친구의 게임은 화면 한가운데 파란색 네모를 띄워놓고 스타트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친구는 화면에 이따가 떨어뜨릴 장애물 동그라미 100개를 미리 준비해 놓고 장전해 놓고 스타트를 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거는 여러분이 어떤 목표를 가져가냐에 따라 달라요. 그렇다 보니까 요거는 여러분이 직접 구성할 수 있게 마련해놨다 봐주시면 좋겠고, 우리가 이제까지 봤던 튜토리얼 코드들도 전부 다 서로 다른 이니셜라이즈 함수 정의 내용물들을 갖고 있었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아무튼 F5를 누르면 여러분 그 이니셜라이즈 함수 정의 들여쓰기에서 적어놓은 문장들이 딱 한 번 실행된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서 해야 되는 일은 의미 관점에서는 첫 반복 준비고, 따라서 기본적으로는 데이터 측면에서의 준비를 하는 거고,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의 이니셜라이즈는 아마도 매우 높은 확률로 엄청나게 많은 할당문들의 나열로 구성되어 있을 겁니다. 뉴 렉탱글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그 친구가 나한테 준 숫자 하나를 키핑을 해둬야 되는 거예요. 그게 3번 네모다 하면은 나중에 3번 네모의 위치를 바꿔줘, 크기를 바꿔줘와 같이 명령을 내릴 때, 그런 부탁을 할 때 여러분이 아까 키핑해둔 그 숫자를 써서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그렇고 그다음에 업데이트도 일단은 비슷한 느낌이요. 매 반복마다 내 게임이 뭘 해야 될지도 여러분이 직접 지정할 수 있어요. 매 반복마다 네모를 오른쪽 아래로 1픽셀씩 내린다. 와 같이 적어두면 진짜로 오른쪽 아래로 1픽셀씩 내려간다 이겁니다. 그다음에 매번 반복할 때마다 사용자가 만약에 이스케이프를 눌렀다면 바로 퇴근한다. 와 같이 여러분 분기 흐름 적어놨다라면 진짜로 이스케이프를 누를 때 퇴근을 하게 된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친구 배터리가 드디어 갔나 본데 제 얼굴 없이 갑시다. 그렇다 봐주시면 좋겠고 자 그 다음에 업데이트 내용물 실행하는 것만 이 전체 커다란 와일문 내용물로 들어있는 건 아니기는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구성한 업데이트 내용물 실행이 끝난 다음에는 다음 반복을 시작하기 전에 살짝 기다립니다. 간단히 생각하면 그 타임점 슬립을 한다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기다리는 시간 동안 지금 모니터 앞에 있는 키보드 앞에 있는 사용자는 지금 예를 들면 약간 나한테 다가온 장애물 네모랑 내 캐릭터 네모를 보고 아, 나 지금 조금만 더 기다려야지 해서 아무것도 안 누르거나 아니면 지금이야 하면서 스페이스바를 누르기 시작하거나 또는 마우스 포인터를 살짝 움직이거나 할 수 있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컴퓨터 엄청나게 빠른 친구란 말이에요. 그 우리 2주차 때 살짝 구경해 봤을 수도 있는데 막 그 헬로월드 안녕 세상 출력하는 거 1초에 막 몇백 개 할 수 있는 친구입니다. 충분히 준비가 돼 있다라면. 근데 그런 식으로 우리가 그냥 여유가 있을 때마다 네모를 오른쪽 아래로 내린다라든가 여유가 있을 때마다 장애물을 왼쪽으로 나한테 다가오게 한다라든가 하면 이거 진짜로 여러분 눈에다 보여드릴 때 장애물이 너무 빨리 다가와가지고 내가 뭐 손도 쓸 데도 없이 그냥 뒤질 거예요. 분명히 게임 오버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장애물을 살짝 왼쪽으로 옮긴 다음에 저 사람이 눈으로 보고 반응할 수 있게 살짝 기다려주는 거예요. 기계 입장에서는. 왜냐? 사람은 그 눈 반응 속도라든가 그런 걸 생각해 보면 그다음에 눈으로 반응하고 눌러야 될지 말지 결정하고 그거를 여러분 검지손가락 이렇게 해서 스페이스바 누르기까지 0점 몇 초 막 걸릴 거란 말이에요. 그걸 감안해서 우리의 GUI 프로그램은 살짝 기다려주는 저 사람이 이 게임 속 세상의 변화를 감지하고 다음 결정을 능동적으로 내릴 수 있게 중간중간 기다리는 타임을 넣어둔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while문은 여러분이 직접 만든 함수, 업데이트에 대한 함수 출식을 주기적으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게임 동네에서 보통 프레임이라고 부르는 프레임 액자잖아요. 그죠? 프레임이라고 부르는 그걸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면 1초에 업데이트 내용물을 60번 실행한다라면 그 프로그램의 frames per second, FPS로 보통 줄여 부르는 그거는 이제 60이 된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이 GUI 모듈은 기본적으로 60 FPS로 동작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말은 업데이트 내용물 실행하고 지금 60분의 1초 지났나? 아직 조금 남았네 하면 살짝 기다리는 거예요. 좀 더 남았네? 그럼 더 기다리고 그 다음에 이제 60분의 1초 지났다 하면 와일문 꼭대기로 다시 올라간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로도로 구성되어 있고 그래서 그럭저럭 우리 그 첫 번째 튜토리얼 예시 확인했을 때 우리의 검은색 네모가 진짜로 초속 60픽셀의 속도로 오른쪽 아래로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또는 아래로 이동하는 걸 우리가 목격할 수 있었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 프레임이니 뭐니 하는 뭐 게임에서 여러분 자주 구경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뭐 그래픽 카드 뭐 5060 사면은 프레임이 뭐 15밖에 안 나오는데 5080을 사면 뭐 60 나오고 5090 사면 막 180 나오고 막 그런 식으로 사람들 얘기하는 그거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게 일단 원론적으로 그 게임에 엄청 커다란 와일문 거기도 들어있는데 내용물을 60분의 1초마다 한 번씩 실행한다 이거예요. 180분의 1초마다 한 번씩 실행한다 이거예요. 그럴 정도로 빠르게 동작할 수 있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그 정도로 챙겨두시면 좋겠고 자 그렇다 보니까 우리는 자 다시 봅시다. 이니셜라이즈 내용물은 첫 반복 준비하기 위한 할당문들을 열심히 엔터 쳐가면서 적으시면 돼요. 업데이트 내용물은 그래서 매 프레임마다 매 60분의 1초마다 네모를 일정한 정도만큼 이동시킨다 하면은 저 사람 입장에서 그러니까 현실을 살고 있는 현실의 시간축 위에서 놀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마치 네모가 등속 운동을 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거예요. 그렇게 연출하고 싶다라면 여러분이 업데이트 내용물을
매번 호출 당할 때마다 네모로 움직이게끔 하면 됩니다. 또는 예를 들면 여러분의 그러니까 사용자가 오른쪽 화살표를 누르고 있는 동안 내 캐릭터 파란색 네모로 오른쪽으로 이동하게 만들고 싶다라면 그때는 이제 분기 흐름을 밀어넣으면 돼요. 파란색 네모는 언제 오른쪽으로 이동할 거냐, 언제 오른쪽으로 움직일 거냐라 물어보면 항상 움직이는 게 아니다 이겁니다. 특정 조건을 만족했을 때, 조건식 계산했을 때 true가 떴을 때만 오른쪽으로 이동하게끔. 그 다음에 내 캐릭터 같은 경우는 그 조건으로서, 컨디션으로서 사용자의 키보드 입력을 가져가서 가타부타를 한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시간의 흐름 내지는 그동안의 사용자 입력, 뭐 얘네는 결국은 우리 프로그램 입장에서는 둘 다 데이터입니다. 숫자예요. 를 가져와서 새로운 데이터를 계산해서 담아요. 예를 들면 move 오브젝트를 하겠다라는 거는 그 네모인가 동그라미인가 뭔가 하는 친구의 x자리, y자리에 새로운 값을 담는 거다라 여러분 생각해 주셔도 되는 거예요. 사이즈도 마찬가지고 등등. 그렇게 해서 담아두고 사용자에게 보여줄 화면을 고치도록 네모 이제 오른쪽으로 움직였으니까 그게 게임 화면에도 반영되게끔 그렇게 구성한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이 데이터 흐름만 챙겨두면 돼요. 여러분이 XY 값을 바꿔서 다시 담아놨다. move 오브젝트 호출해서 바꿔놨다면 그 바뀐 위치에 네모를 옮겨서 보여주는 거는 GUI 모듈이 뒤에서 해줍니다. 그건 어려운 거니까 뒤에서 해줄 것이고 여러분은 그냥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또는 사용자가 원하는 타이밍에 어떤 친구의 어떤 값을 새로운 값으로 변경하는 그런 느낌의 데이터 흐름이 발생하게끔 적절한 분기 흐름들을 업데이트 함수 정의 내용물 안에다가 차곡차곡 적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뭐 이제까지 봤던 튜토리얼 맨 꼭대기는 그거잖아요. 언제나 퇴근이 가장 우선시 돼야 되는 21세기니까 이스케이프 누르면 무조건 퇴근해라 와 같은 식으로 먼저 지금 천편일률적으로 적혀 있는 거고 그 아래는 이 튜토리얼 프로그램이 어떤 거를 연출하기 위한 거냐에 따라서 완전 서로 다른 코드들이 적혀 있었다. 봐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의 게임도 마찬가지로 내 게임은 어른식으로 플레이할 거다 등등에 따라서 업데이트 내용물을 여러분의 목표에 맞게 차근차근 적을 필요가 있을 겁니다. 자, 아무튼 다시 말씀드리면 원론적인 구조, 계속 실행되는 프로그램들은 필연적으로 아마도 매우 큰 반복 흐름이 그 안에 들어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매번 반복 실행할 때마다, 내용을 실행할 때마다 서로 다른 작업을 수행할 수 있게끔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그런 것들을 커스터마이즈 할 수 있게끔 엄청 커다란 왈문 안에는 함수 호출식이 하나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 GUI 모듈 같은 경우는 업데이트라는 함수에 대한 함수 호출식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 업데이트라는 함수에 대한 함수 정의를 적어서 나만의 게임은 이런 식으로 움직일 거야 와 같이 지정할 수 있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아무튼 그러한 여러분이 만들어 놓은 함수 내용물을 주기적으로 실행을 하게 됩니다. 60분의 1초마다 내용물 실행을 시작할 수 있어요. 그건 제가 미리 해뒀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함으로써 주기적인 데이터 흐름을 발생시킬 수가 있어요. 주기적으로 XY 값을 더하면 사람 눈엔 등속 운동이다 이겁니다. 물론 이제 그냥 등속 운동이 아니라 등 가속도 운동 같은 것도 여러분이 원한다면 할 수 있어요. 그걸 하기 위해서 시간 내지는 사용자 입력과 같은 데이터들을 가져와서 새로운 데이터를 계산해서 누군가의 XY 좌표, 누군가의 너비 높이 등등 적절한 자리에다 담고 요걸 바탕으로 GUI 모듈이 기다리는 동안 사용자한테 그림 보여주려는 동안 사용자한테 보여줄 다음 게임 화면을 고쳐서 그리게 된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이러한 구조가 지금 GUI 모듈에 적용돼 있기 때문에 이런 우리의 GUI 프로그램, 우리의 게임처럼 계속 실행되는 프로그램을 좀 더 수월하게 구성할 수 있게 된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요거는 여러분 조금 더 크게 보면 예를 들면 윈도우라는 운영체제 같은 것도 생각해 봅시다. 윈도우도 마찬가지잖아요. 뭔가 진짜 심각한 일이 발생하지 않는 한 여러분 윈도우는 꺼지지 않죠. 그 시작 메뉴 눌러서 그 전원 버튼 누른 다음에 시스템 종료해야지 꺼질까 말까 하죠. 가끔은 그걸 눌러도 꺼지지 않고 지 맘대로 업데이트 하잖아요. 아주 고약한 친구잖아요. 그 윈도우라는 뭔가 강력한 프로그램도 하나의 프로그램이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그 친구 안에도 지금 우리가 의논했던 아마도 엄청나게 커다란 반복 흐름이 들어있을 수 있다 이겁니다. 그걸 이제 3학년 때라든가 이런 데 가시면 뭐 운영체제라든가 그런 수업들 들어보시면 여러분이 내 게임이랑 다를 바 없는 원칙을 가지고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일단은 그건 그거대로 넘기고 새로운 함수 이름들, 새로운 개념들 여러분이 추가로 배워서 여러분이 만약에 원한다라면 나만의 조그만 운영체제 짓을 하는 가짜 프로그램 하나를 만들어 보시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 안에는 원론적으로 이게 쓸 수 있는 게 순차, 분기, 반복밖에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분기는 현재로선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반복 흐름이 반드시 들어있을 수밖에 없다 봐주시면 됩니다. 지금은 그 정도만 챙겨두시면 돼요. 자, 그래서 대충 요 정도로 이론적인 얘기를 해두고 그러면 이 예시 코드 같이 구경해 보면서 요 스테이트랑 관련한 얘기를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지금은 일단 요 13주차 예시.py edit with idle 해서 열어주시고 제 얼굴은 안 나오는데 일단 목소리는 지금 녹음 잘 되고 있고 이 친구는 일단은 아이들 켜셨으면은 F5 눌러서 한번 실행해 보세요. 일단 내비 둡시다. 제 얼굴 안 나와도 되니까. 그래서 F5 눌러보시면 이런 식으로 시작하려면 엔터키를 누르세요 라고 말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진짜 엔터키 누르시면 기다리는 중, 그 다음에 3을 눌러주세요 라고 제목이 바뀌고 지금 그냥 시간 초과입니다 하고 빨간색으로 나오고 다시 시작하려면 엔터키를 누르세요와 같이 제목이 바뀌는 것 같아요. 아마도 이 친구는 엔터키 누르면 지금 그림을 제가 5장을 준비해 놨거든요. 1번 그림, 2번, 3번, 4번, 5번. 그 중에 3번 그림을 누르면 승리하는, 그래서 3을 누르면 이기는 게임, 프레스 3 to win이라는 게임을 준비해 놨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런데 엔터키 누르고 나서 살짝 보시면 지금 대충 잔상이긴 하지만 여러분 눈에 보일 겁니다. 이 5개의 그림의 위치가 계속 바뀌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한 번 더 해볼게요. 기다리는 중 3을 눌러주세요. 3을 누르지 않았습니다. 제가 지금 이상한 데를 누르고 클릭을 해버렸어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3을 눌러주세요. 적절한 승리 메시지 하고 이번에는 회색 화면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는 의외로 이번에는 꽤 빨리 멈췄잖아요. 이 친구가 엔터 치면 바로 그냥 3 누르세요라고 여러분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약간 시간차 공격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그냥 가만히 앉아갖고 기다려야만 하는, 눈으로 구경만 해야 되는 시간이 살짝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의외로 요거 매번 엔터키 칠 때마다 달라요. 어쩔 때는 되게 빨리 끝나고 어쩔 때는 이제 좀 멈추지 않을까? 이제 좀 멈췄으면 좋겠는데 하다가 이제 여러분이 예상하지 못할 타이밍에 딱 세워놓고 3을 눌러주세요. 제목 바꿔놓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제한 시간 안에 그 3 파란색 네모 위에 마우스 포인터 갖다 댄 채로 마우스 좌클릭을 하면 1번 버튼 클릭을 하면 적절한 승리 메시지를 구경하실 수 있어요. 또는 지금 제한 시간이 1초일 거거든요. 1.0초 안에 내가 클릭을 하지 못했다. 그럼 시간 초과로 빨간색 화면을 보시게 될 겁니다. 패배 화면이에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내가 만약에 3이 아닌 이상한데 눌렀다라면 이런 식으로 4 누른다든가 하면 이제 반칙패로 3을 누르지 않았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런 식으로 회색 성공하면, 그 다음에 노란색 반칙패 화면, 그 다음에 빨간색 시간 초과 화면을 우리 눈에 일정 시간만큼 보여줍니다. 저 사람이 승리의 기쁨 내지는 패배의 씁쓸함을 충분히 느낄 수 있게끔 약간 저 사람이 감정적인 활동을 할 수 있게 시간 여유를 준 다음에 이제 다시 모든 그림들 다 가려버리고 그다음에 화면도 하얀색으로 바꿔버리고 다음 판을 시작할 준비를 딱 하고 엔터키 누를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 보여요. 그래서 이 친구는 뭔가 이런 게임의 한 라운드가 어떤 순서대로 진행되는지를 여러분이 지금 관찰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맨 처음에 엔터키 칠 때까지 기다리는 거, 그 다음에 엔터키 치면 지가 알아서 정해놓은 시간 동안 열심히 셔플을 합니다. 우리는 기다려야 돼요. 그 다음에 그 시간이 딱 되면은 이제 더 이상 셔플을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마우스 입력에 귀를 기울여요. 또는 시계를 열심히 쳐다봅니다. 여러분이 마우스 클릭을 했거나 시간이 경과가 됐다라면 이 친구는 더 이상 마우스 입력은 신경 쓰지 않습니다.
화면 이렇게 적절한 결과 화면으로 바꿔놓고 다시 한번 시간을 기다리는 거예요. 지금 같은 경우는 3초로 세팅되어 있습니다. 3초 동안 결과 화면 구경하실 수 있게 하고 3초가 지나면 다시 이제 짐 정리하고 다음 판 시작할 수 있게 준비하고 여러분의 엔터키를 다시 기다리기 시작하는 것 같아 보여요. 대충 그런 느낌으로 동작하는 친구고, 그래서 이 친구 X 눌러서 퇴근시켜 놓고 코드를 한번 구경해 봅시다. 지금 보시면 이니셜라이즈 한번 봅시다. 여기는 지금 그림 5장이랑 네모 하나를 준비해서 쓰고 있어요. 네모는 지금 가로로 800, 세로로 600. 달리 말하면 전체 화면을 다 차지하는 네모입니다. 그 다음에 맨 처음에 하얀색으로 준비해 놨어요. 그 다음에 뭐 지금 보이시듯이 이 함수 출식에 가장 먼저 계산될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네모가 가장 먼저 생깁니다. 그 다음에 요 밑에 있는 5개의 그림들은 전부 다 네모보다 앞에 있어요. 우리한테 더 가까이 있을 겁니다. 따라서 일종의 네모를 배경 네모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배경 네모가 이 넘버즈에 담는 새로운 리스트의 0번째 칸에 그 숫자가 담겨 있게끔 대괄호 열고 닫고 해서 지금 숫자 6개를 6칸짜리 리스트에 순서대로 콕콕콕 담아놓고 스타트하고 있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중에 넘버즈 대괄호 0, 그러니까 w.data.numbers 대괄호 0 하면은 배경 네모에 대한 숫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 2, 3, 4, 5 하면 1번 그림, 2번 그림, 3번 그림에 대한 숫자가 나온다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몇몇 함수들은 new 어쩌고 함수들은 이런 느낌으로 is visible이라는 걸 여러분이 따로 커스터마이즈 할 수 있어요. 마치 그 프린트 호출식 적을 때 엔터키 치지마 마지막에는 물음표 하나 적어줘와 같은 식으로 커스터마이즈 할 수 있었듯이 파이썬 동네에서는 이런 걸 자주 쓰나 봅니다. 아무튼 is visible을 false로 해줘 하고 new 이미지 호출식을 구성하시면 1, 2, 3, 4, 5 그림은 맨 처음에는 사용자 눈에서 가린 채로 스타트를 합니다. 안 보여줘요. 나중에 여러분이 원한다면 저 친구를 다시 보이게 만들거나 보이고 있던 걸 다시 숨기도록 구성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뭐 아무튼 이니셜라이즈 하는 시점에는 배경 네모만 보일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가 관찰하고 있는 그거니까 그렇게 스타트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시계를 자주 활용을 합니다. 언제 시작을 하고 언제 끝내냐 같은 것들을 자주 잴 예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름으로 미리 준비해놨다 봐주시면 좋겠고, 자 여러분 이니셜라이즈에서 이렇게 준비해두고 F5 눌러가지고 지금 프로그램 한번 실행했잖아요. 그러면 뭐 이전에도 얘기했듯이 w.data. 하고 기다리면 이런 식으로 지금 말 그대로 프로그램 실행이 다 끝난 이후 시점에 요 데이터의 이름 사전에 등재되어 있는 이름들을 점 찍고 자동 완성으로 여러분이 써보실 수가 있어요. 그게 요 아이들이라는 프로그램의 장점입니다. 다른 데서는 이게 잘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아무튼 그건 그거고, 그렇게 해서 요 두 개는 시간과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요건 이제 일종의 난이도 같은 느낌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이 친구들 셔플하는 거 기다리는 그 시간이 0.5초 이상 3.0초 미만 같은 느낌으로 지금 데이터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요거 두 개 똑같이 0.5, 0.5로 하면 아마도 우리 느낌상으로는 항상 동일한 타이밍에 셔플을 멈추고 3을 누르세요라고 우리한테 얘기할 겁니다. 따라서 아마도 좀 더 쉬워질 거예요, 이 게임은. 언제부터 우리가 플레이를 할 건지가 서로 다르니까요. 그 다음에 출제 상태 1초 동안입니다. 예를 들면 요거 여러분 지금 게임 너무 어렵다. 그러면 요걸 65,536.0 같은 걸로 해두시면 그러면 이지 모드 스타트 하는 겁니다. 3을 눌러주세요 하고 진짜로 6만 초를 기다릴 거예요. 1시간이 3,600초니까 오늘 안에 안 끝나는 거죠. 여러분은 커피 한 잔 마시고 다시 돌아와가지고 3이 어디 있을까 하면서 여기 클릭하면서 적절한 승리 메시지 훨씬 더 쉽게 볼 수 있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요게 20대 시절에는 요거를 0.5초로 하고 여러분한테 맞추는 신기를 보여드렸거든요. 이제는 제가 나이를 먹어서 그런지
16진수로 20대가 돼서 그런지 지금은 1.0초도 빠듯합니다. 아무튼 그런 거 있고 그 다음에 결과 보여주는 건 3.0초 이런 식으로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런 느낌으로 뭔가 추가적인 스테이트 어쩌고 저쩌고 하는 이름이 지금 이니셜라이즈에 적혀 있는 것 같아 보여요. 아무튼 저런 숫자들이 지금 뒤에서 작용하고 있고 나중에 이 게임을 여러분이 조금 더 그럴싸하게 커스터마이즈 하고 싶다라면 일단 이니셜라이즈에 적혀 있는 함수정의 내용물로 적혀 있는 할당문들 는 오른쪽에 3초 동안 엔딩 보여주는 건 너무 지루해. 내 게임은 2초만 보여줘야지 하면 어디를 고쳐야 되는지가 대충 느낌이 오면 될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 일단은 구경을 해둔 채로 이야기를 조금 이론으로 다시 한번 끌고 와 볼게요. 그래서 자, 전체 프로그램은 이런 느낌으로 지금 실행되고 있어요. 처음 프로그램 실행하면 아무것도 안 합니다. 진짜로 아무것도 안 해요. 맨 처음에 하얀색으로 지금 돼 있고 그림 5장 1, 2, 3, 4, 5 그림은 안 보이는 채로 진짜로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근데 뭘 하냐? 그러니까 뭐만 쳐다보냐? 우리의 파이썬 프로그램, 요 지금 예시 프로그램은 우리가 엔터키를 누르는지 안 누르는지만 쳐다본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어떤 프레임에 업데이트 내용물 딱 실행했는데 이번에 저 사람이 엔터키를 누른 게 맞다라면 그러면 이제 뭔가 각성을 하는 거예요. 그림들 위치를 변경을 하기를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0.5초 이상 3.0초 미만 임의의 시간이 지나면 더 이상 그림들 위치를 변경하지 않아요. 대신에 입력을 받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뭐 시간 초과도 있긴 하지만 아무튼 3 적혀있는 그림을 누르면 적절한 승리 메시지를 이제 보여주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3초가 지나면 다시 배경 하얀색으로 바꾸고 그림 5장 이제 숨겨놓고 다시 초기 상태로 돌아가는 걸 볼 수 있었어요. 다음 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아이고 13주차잖아요. 13주차 화요일 우리 학교는 15주 시스템인데 우리는 일단 뭐 기말 안 보기도 하니까 그 다음 프로젝트 기간이기도 하니까 우리는 16주차 수업까지 할 건데 이제 거의 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반쯤 언니가 되는 거잖아요. 컴퓨터는 뭐 들을 거죠, 여러분? 아마도 제가 컴퓨터를 담당할 것 같긴 한데 일단 그거대로 해두고 아무튼 이번에 게임 하나 잘 만들어서 여러분이 뭐 가능하겠네, 나 좀 뭐 좀 되는 것 같은데 성장한 것 같은데 와 같은 생각이 든다라면 방학 때 조금만 더 신경 써보고 9월 달부터 다시 한번 2번 구운 김 같은 느낌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한번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지금 여기서 이번 주제이기도 한 스테이트가 여기 지금 한국말로 상태라고 지금 등장했다라고 봐주시면 좋겠어요. 스테이트 영어로 이제 그 있잖아요. 상태창 하면 스테이터스잖아요. 그죠? 걔가 아마 복수형 뭐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싶은데 뭐 미국 주 USA의 S가 스테이트고 막 그러기도 하는데 아무튼 컴퓨터 동네에서 말하는 스테이트는 어떤 상태 정도로 여러분이 일단 챙겨두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요거를 상태들에 대한 설명으로 정리를 다시 한번 하면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프로그램은 맨 처음에 시작 상태다 이거예요. 그때 우리 프로그램이 해야 되는 일은 엔터키를 하염없이 쳐다보는 겁니다. if만 적을 수 있겠죠? 만약에 엔터키를 쳤다면 같은 느낌으로 적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엔터키를 쳤다면 뭘 해야 되냐? 이제 대기 상태로 전환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대기 상태에서는 뭐 하냐? 매번 업데이트 호출할 때마다 1, 2, 3, 4, 5번 그림의 위치를 바꿔야 됩니다. 그걸 사용자 눈에 이제 연출을 해줘야 돼요. 샤샤샤 움직이는 것처럼. 그 다음에 임의의 시간이 지나면 이제 더 이상 대기 상태가 아닌 그 다음 상태인 출제 상태로 전환될 겁니다. 출제 상태는 이제 더 이상 그림들 위치는 바꾸지 않아요. 그림들이 정지되어 있는 채로 제목은 3을 누르세요, 3을 클릭하세요 이렇게 적혀 있는 채로 저 사람의 마우스 입력을 지켜보면서 또한 시계를 지켜보는 거예요. 아무튼 지금은 성공만 놓고 본다면 출제 상태에서는 사용자가 3을 눌렀다면 이제 결과 확인 상태로 전환됩니다. 적절한 승리 메시지 띄워놓고 회색 화면 이렇게 해놓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결과 확인 상태에서는 기본적으로는 아무것도 안 해요. 시계만 쳐다봅니다. 시계 쳐다보다가 3초가 지나면 이제 회색 화면을 다시 하얀색으로 네모 색깔 바꿔놓고 1, 2, 3, 4, 5번 그림 다시 가려놓고 초기 상태
인 시작 상태로 전환된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프로그램은 이렇게 4개의 상태를 왔다 갔다 해가면서 그 있잖아요. 뭐 고체, 액체, 기체라든가 막 그런 것도 생각할 수도 있고 아무튼 그런 느낌으로 뜨신 물, 차가운 물, 냉탕과 온탕을 번갈아 가면서 왔다 갔다 하는 느낌으로 현재 실행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겠어요. 자, 이게 잘 느낌이 안 온다. 다시 한번 F5 눌러서 실행한 다음에 엔터키 쳐가지고 한번 진행해 보세요. 그러면서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아, 얘 지금 기다리고 있구나. 얘 지금 열심히 셔플을 하고 있으니까 난 여전히 조금만 더 기다리고 있어야겠구나. 언제 끝날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딱 멈추면 아, 나 지금으로부터 1초 안에 3그림을 눌러야 되는구나. 와 같이. 내 감정선의 변화가 살짝 느껴진다면 여러분이 지금 이 상태에 대해서 인식을 정확하게 하고 있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우리 프로그램은 그래서 어떤 시점에 여기 있는 4가지 상태들 중 하나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건 이제 감지하기가 어려울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이제 같이 밥 먹는 친구라든가 아니면 사촌 동생이라든가 한테 아이들 요렇게 켜가지고 F5 누른 다음에 이거 내가 만든 게임이야 한번 해봐와 같이 이제 요청을 한다고 칩시다. 그 다음에 여러분은 눈을 감아요. 그 다음에 그 사촌 동생이 이제 엔터키 치고 클릭하면서 막 열심히 플레이 할 거잖아요. 여러분이 어떤 시점에 그러니까 내 동생이 내 게임을 플레이하는 시점 어떤 시점에 눈을 빵 하고 뜨면 나의 게임 내가 만든 게임 3을 누르면 이기는 게임은 요 4가지 상태 중에 반드시 하나에 해당한다라고 말할 수 있다 이거예요. 내 게임은 시작 상태에 지금 엔터키 누르기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눈 딱 떴더니 그림들 위치 막 바뀌고 있을 수도 있어요. 또는 눈 딱 떴더니 3을 누르세요라고 지금 적혀 있고 내 사촌 동생이 열심히 마우스를 지금 가리키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회색 또는 빨간색 또는 노란색 결과 화면을 여러분이 눈을 뜨자마자 구경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것들 중에 4가지 상태들 중에 0개도 아니고 여러 개도 아닌 반드시 단 하나의 상태만을 띈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그거를 보장하는 또 하나가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처음 켰을 때는 우리의 3을 누르면 이기는 게임은 항상 시작 상태인 채로 스타트를 합니다. 요것까지 반영이 돼야 내 게임, 요 3을 누르면 이기는 게임은 F5를 눌러서 프로그램을 시작한 이래, 프로그램 실행을 시작한 이래 항상 단 하나의 상태만을 띈다라는 게 유지된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스테이트의 기본은 뭔가 하나인 거를 준비를 하는 겁니다. 내 프로그램은 A거나 B거나 C거나 D야. A, B, C, D 가끔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는데 아무튼 A면서 B거나 A, B, C, D 넷 다 아니거나 하는 케이스는 절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스테이트 개념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스테이트 개념이 마련돼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스테이트 개념을 내 파이썬 프로그램에 도입할 때 우리 이제까지 하나랑 관련 있는 거 엄청나게 자주 등장했잖아요. 뭐 수식도 있긴 하지만 우리가 맨 처음 구경해 본 건 변수였습니다. 값을 하나 담을 수 있는 친구였어요. 여러분은 내 프로그램에 스테이트 개념을 도입하기 위해 아이의 이름부터 state인 이름 하나를 뭐 변수 이름 하나를 도입해 놓고 거기다가 서로 다른 시작 상태를 의미하는 값, 대기 상태를 의미하는 값, 서로 다른 값을 담아가면서 그렇게 함으로써 지금 스테이트에 담겨 있는 값이 곧 내 프로그램이 어떤 상태다를 의미하는 게 되게끔 그렇게 바꿔치기 해가면서 진행을 하면 간편하게 적용할 수 있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이니셜라이즈에도 w.data.state는 해가지고 0하고 엔터 쳐놓은 게 있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업데이트 내용물 어딘가에는 이 스테이트 값을 바꾼다라든가 또는 현재 스테이트 값이 얼마냐에 따라 서로 다른 코드를 실행한다라든가 등과 같이 그런 흐름들이 들어가 있을 거다라고 예상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아무튼 일단은 그건 조금 이따 보기로 하고 특정 상태일 때 다른 상태로 옮기려는 경우를 상태의 전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트랜지션 정도로 부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번 프레임에 업데이트 실행하는 시작을 하는 시점에 출제 상태였는데 이번에 사용자가 정상적으로 마우스 왼쪽 버튼 누르고 마우스 포인터 위치가 3 그림 위에 해당한다라면
저 사람 지금 잘 누른 거란 말이에요. 다음 프레임부터는 출지 상태가 아닌 결과 확인 상태에 대한 코드 덩어리를 실행하게끔 구성을 하는 게 가능하다고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자, 다음번 while문 내용을 실행할 때부터는 결과 확인 상태의 내용물을 실행할 거예요. 따라서 결과 확인 상태의 내용물 실행하기 직전에 딱 한 번 수행해야 되는 마치 이니셜라이즈와 비슷한 작업을 만약에 해야 된다라면 지금 하면 됩니다. 3을 클릭한 바로 지금 시점에. 왜냐? 내일부터는 다른 거 할 거예요. 근데 그 다른 거 하기 전에 꼭 미리 해둬야 되는 게 있다라면 오늘 하면 되는 겁니다. 지금은 그게 예를 들면 배경 화면의 색깔을 배경 네모의 색깔을 회색으로 바꾼다. 그 다음에 적절한 승리 메시지를 타이틀로 바꿔서 끼워둔다를 오늘 하면 됩니다. 그러면 내일부터는 그냥 시계만 쳐다보고 3초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결과 확인 상태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다른 것도 비슷한 느낌으로 여러분이 상태 전환과 관련해서 이제 곧 대기 상태로 넘어갈 건데 그 전에 꼭 해야 되는 게 뭐냐 같은 것들 살짝 상상해서 여러분이 챙겨두시는 게 가능할 거예요. 그래서 while문은 하나밖에 없는데 그 안에 왔다 갔다 하면서 첫 반복 준비 등등을 적절한 타이밍에 할 수 있게 돼 있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일단은 이러한 상태 전환은 일반적으로 무조건 하진 않습니다. 시간이 됐을 때 또는 사용자가 클릭했을 때 엔터키 쳤을 때와 같이 뭔가 분기 흐름이 결국은 들어갈 거예요. 조건식을 여러분이 아마도 적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 if문 내용물 안에다가 스테이트 값을 바꾼다 플러스 다음번부터 출제 상태니까 지금 미리 해둬야 될 거 해둬야지와 같은 목표 달성하기 위한 문장들을 가득가득 채워서 적어두시면 될 겁니다. 자, 방금 구경해봤던 내용이 요 컴퓨터 동네 내지는 공대 동네에서 사용하는 스테이트 개념의 거의 전부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요약하면 우리의 프로그램은 동시에 0개도 아니고 여러 개도 아닌 단 한 가지 상태만 띄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처음 켰을 때도 특정 상태로 간주돼요. 그래서 그러한 상태를 보통 초기 상태, 뭐 이니셜 스테이트, 이닛 스테이트 막 그런 식으로 부를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시작 상태가 곧 초기 상태예요. 엔터키 칠 때까지 기다리는 그거예요. 그 다음에 요 반드시 하나라는 게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를 상징하는 값을 우리가 이름 하나 도입해 놓고 거기다가 담아가면서 바꿔치기 해가면서 지금은 무슨 값이 담겼냐 꺼내서 활용해 가면서 이 스테이트 개념을 여러분의 파이썬 프로그램에 간편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프로그램이 어떤 상태인지에 따라서 서로 다른 코드를 실행하도록 구성할 수 있어요. 요건 이제 우리 그 진해 같은 길다란 if문 적어서 진행하시면 될 겁니다. if 스테이트가 1이면 elif 스테이트가 2면 같은 느낌으로 조금 이따 한번 구경해 볼게요. 그 다음에 특정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전환이 되는 게 가능합니다. 트랜짓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내가 원할 때만 상태 전환이 발생했으면 좋겠어 라고 여러분 생각할 거기 때문에 그러한 목표를 열심히 키보드 쳐가지고 if문과 같은 분기 흐름을 구성해 가면서 적으시게 될 거예요. 그러면 다음 스테이트로 넘어가기 전에 꼭 해야 되는 일이 있다면 그 지금 내가 적어놨던 if문 내용물 안에다가 가득가득 메워서 밀어넣으면 됩니다. 그러면 상태 전환 발생하는 그 동안 수행하는 작업, 딱 한 번 수행해야 되는 작업을 여러분이 원할 때 딱 한 번 진짜로 하게 될 거예요. 다음번 업데이트부터는 다음 상태에 대한 내용물을 실행하게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 뒤에 그림까지 한번 구경해 보고 업데이트 내용물 한번 구경해 볼게요. 그러면 그래 제가 지금 1시간 반 컷 하겠다고 했는데 이제 1시간 지났단 말이죠. 그래서 이러한 상태들, 그 다음에 그들 사이의 전환 가능성을 여러분이 종이랑 펜을 들고 그림으로 표현을 해두는 게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느낌으로 그리게 되고 동그라미와 화살표의 조합으로 그리게 되고 이러한 그림을 스테이트 다이어그램이라고 불러요. 자, 요거는 온갖 동네에서 많이 쓰이는 그림입니다. 근데 우리는 일단 나만의 GUI 프로그램, 나만의 게임 만든다라고 일단 고정시켜 두고 이런저런 얘기를 할게요. 이게 나중에 2학년 때 이게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아마도 인공지능 쪽이라 하더라도 3학년 때쯤 간다라면 요거랑 관련 있는 좀 더 그럴싸한 이론적인 얘기 진행하시는 전공 수업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 쓰는 스테이트 다이어그램도 지금 여기서 소개하는 거랑 기본적으로는 다를 바 없다 봐주시면 돼요. 아무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스테이트 다이어그램은 동그라미랑 화살표로 구성합니다. 그래서 동그라미는 상태들이에요. 우리의
3을 누르면 이기는 게임은 4개의 상태들 왔다 갔다 해가면서 플레이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상태들 사이의 전환은 반방향 화살표로 표현을 합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내 프로그램이 시작 상태일 때 모종의 조건을 만족하면 대기 상태로 전환될 수 있다 이거예요. 0번에서 1번으로 갈 수 있다. 이 동그라미에서 저 동그라미로 전환될 수 있다 하면은 화살표를 끊는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마치 그 2호선 외선 순환 같은 느낌이잖아요. 잠깐만, 시계 방향이 내선 순환 아무튼 간에 그렇다 봐주시면 좋겠고, 자, 근데 여기서 유일하게 단 하나의 화살표가 어떤 동그라미에서 스타트하지 않고 맨 땅에서 스타트하는 친구가 존재합니다. 그 다음에 걔가 가리키는 동그라미, 걔가 가리키는 상태가 초기 상태가 된다라 봐주시면 좋겠어요. 이 4개의 동그라미 중에 딱 한 친구만 맨 땅에서 스타트하는 화살표가 가리키고 있다 이거예요. 다른 애들은 F5 눌렀을 때 바로 출제 상태로 스타트하진 않는다 이겁니다. 출제 상태로 진입하려면 현재 구조상으로, 현재 흐름상으로는 반드시 대기 상태에서 전환돼 가지고 넘어올 수밖에 없어요. 일단 그런 느낌으로 현재 구성 데이터 봐주시면 좋겠고, 그럼 이제 그 반대쪽도 사실은 우리가 적을 수는 있긴 합니다. 우리 프로그램은 계속 실행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우리의 다이어그램에는 없지만 그 초기 상태에 대비되는 종료 상태도 당연히 존재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러한 종료 상태는 동그라미를 2겹으로 그려서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종료 상태는 여러 개 존재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를 들면 뭐 심리 테스트라든가 뭐 무슨 뭐 스토리 뭐 플로우 트리라든가 그런 거 생각해 보면 뭐 이런 식으로 일단 스타트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게임 안에서 어떤 선택지 가져가냐에 따라서 뭐 A 루트, B 루트 한 다음에 예를 들면 여기는 이제 빠른 배드 엔딩 빠르게 뜨는 것이고, 그다음에 여기 잘 탔다라면 여기서 마지막에 잘 골랐다라면 굿 엔딩, 잘 못 골랐다라면 노말 엔딩 같은 느낌으로 얼마든지 내 프로그램 실행의 종착점, 이 상태 전환에 있어서 종착점은 여러 개가 존재할 수 있고, 우리 같은 경우는 현재 한도 끝도 없이 3을 누르면 이기는 게임을 다룰 거기 때문에 우리 같은 경우는 이 종료 상태가 0개 있다라고 봐주시면 적절합니다. 뭐 그럴싸하죠. 자, 이러한 상태의 전환은 화살표는 여러분이 원한다면 자유롭게 그리실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시작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넘어가는 화살표의 숫자가 하나로 제한되어 있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 개일 수도 있어요. 물론 각각의 조건은 조금씩 다르겠죠. 아마도 실질적으로 의미를 가져가려면. 그래서 어떤 상태로 향하는 화살표 수, 각 상태에서 출발하는 화살표 수의 제약은 전혀 없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동그라미 2개가 있는데 여기서 여기로 갈 수도 있고 여기서 저기로 반대 방향으로도 갈 수도 있다? 그럼 화살표 2개 그리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이걸 일반적으로 논의하지 않을 건데 몇몇 스테이트 다이어그램 그리는 상황에서는 여기서 스타트해서 자기 자신으로 도착하는 화살표를 쓸 때도 있어요. 요거는 이제 다른 수업에서는 등장할 겁니다. 우리는 지금 커다란 반복 흐름 위에서 스테이트를 적용할 거기 때문에 저거 신경 안 쓰는데 몇몇 수업들은 이렇게 자기 자신으로 향하는 화살표가 있냐 없냐로 차별을 하는 그런 상황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살표 자유롭게 여러분 게임이 어떤 식으로 구성되냐에 따라 자유롭게 그리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동그라미랑 화살표만 그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일단은 스테이트 다이어그램은 국제 표준이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싶은 대로 그리면 됩니다. 의외로 여러분 순서도는 ISO 표준이 존재합니다. 제가 얘기했을 수도 있는데 옛날에 순서도는 ISO 표준이 존재해서 여러분이 예를 들면 미국 사람이랑 내가 그린 순서도를 가운데다 띄워놓고 화상회의를 해야 된다. 여러분은 국제 표준에 맞게 그려야 돼요. 그래야 내가 의도했던 그 뭔가 흐름을 미국 사람도 똑같이 알아먹게 될 겁니다. 물론 그 사람도 국제 표준을 모를 거고 나도 모를 거기 때문에 반드시 뒤에서 마찰이 발생할 것 같기는 한데 아무튼 일단은 그래요. 근데 이 스테이트 다이어그램은 자유롭게 그리시면 돼요. 그 다음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금까지 봤던 것처럼 여러분이 원한다면 여기저기에다 한국말로 일종의 주석 같은 느낌으로 코멘트를 달아두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안에는 일반적으로 이 상태에 대한 명칭, 그 다음에 번호를 하나씩 매겨둬요. 숫자를.
이렇게 번호를 미리 매겨두면 나중에 여러분이 파이썬 코드 실제로 작성할 때 스테이트 값이 0이면 이 전체 스테이트 다이어그램에 이 동그라미 시작 상태에 해당하는 거다와 같이 그냥 단순히 숫자 담고 숫자 꺼내서 다루는 그런 느낌으로 여러분 파이썬 코드를 쉽게 짤 수 있다 이거예요. 그걸 str 리터럴로 밀어 넣을 수도 있는데 그건 당신들 자유인데 그러면 귀찮다 이겁니다. 그리고 아마도 느려질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일련 번호 숫자를 매겨놓고 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원하는 만큼 한국말로 토를 달아둘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만약에 원한다라면 이 화살표에 대해서도 주석을 달아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멀티 엔딩이다. 예를 들면 뭐 베스트 엔딩, 그 다음에 굿 엔딩, 그 다음에 노멀 엔딩이면은 베스트 엔딩에 도달하기 위한 조건을 여기다 달아두는 거예요. 예를 들면 호감도 80 이상, 힘 능력치 60 이상 이런 식으로 달아두면 나중에 저 상태 전환을 발생시키기 위한 내가 원할 때만 발생시키기 위한 이 부분의 조건식을 적을 때 이 화살표 옆에 적어둔 것만 보고 여러분이 편하게 진행할 수 있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런 느낌으로 나중에 코드 짜는 나 자신을 위해서 미래에 나랑 팀플을 하게 될 미래의 나 자신을 위해서 오늘의 내가 주제 정하기 할 때 내지는 초기 버전 살짝 상상해 볼 때 이 그림을 미리 적어두고 그려두고 스타트하는 거다 봐주시면 돼요. 미래의 내가 이것만 봐도 파이썬 코드 짤 수 있겠다 마음 먹을 수 있게끔 충분히 많이 적어두셔도 되고 뭐 저도 지금 요거 전자펜을 쓰고 있지만 여러분이 꼭 종이랑 볼펜 쓰시는 게 아니라 뭐 패드에다가 이렇게 한다라든가 아니면 적당히 메모장에다가 예를 들면 스테이트 목록 0 콜론 어쩌고 저쩌고 이런 식으로 텍스트로 남겨둔다라든가 뭐 그건 여러분 자유롭게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스테이트 다이어그램 봤을 때 이런 식으로 내 전체의 코드를 나눠가지고 진행하면 되겠구나와 같이 판단이 선다라면 그때부터 여러분이 코드 작성을 시작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쯤 일단 얘기해두고 코드를 한번 구경해 봅시다. 우리 지금 이니셜라이즈까지 구경해 봤고 방금 전 얘기했던 그 현재 상태가 뭐냐를 나타내는 게 이 w.data.state라 봐주시면 좋겠어요. 처음에 0번 상태로 스타트합니다. 있는 곳 다이어그램 상으로 시작 상태로 스타트한다고 봐주시면 좋겠어요. 일단은 네모는 하얀색으로 잘 돼 있고 그 다음에 5개 그림은 안 보이는 채로 잘 돼 있고 그 다음에 제목도 엔터키를 누르면 시작해요. 적어놓은 채로 잘 준비돼 있어요. 그런 채로 업데이트 내용을 실행할 건데 지금 업데이트 내용을 일단은 쭉 스크롤 내려보시면 업데이트 만약에 스테이트 값이 0이면 1이면 2면 3이면 과 같이 돼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업데이트 내용이 엄청나게 커다란 if문 여러 부분으로 돼 있는 if문 하나로 지금 돼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뒤에는 지금 elif 이렇게 해서 묶어놨고 스테이트 값은 0이거나 또는 1이거나 또는 2거나 또는 3이거나 넷 중에 무조건 한 경우밖에 없으니까 따라서 이 네 가지 부분으로 돼 있는 이 부분은 매번 업데이트 호출할 때마다 정확히 한 부분만 내용으로 실행합니다. 현재 상태에 걸맞은 단 한 부분 코드 덩어리만 이번 60분의 1초 동안 실행하는 거예요. 그렇다 봐주시면 좋겠고 얘는 지금은 안 쓰는데 여러분이 필요하다라면 내가 직전 프레임에는 스테이트 값이 뭐였냐를 백업을 해두고 진행을 해야 될 수도 있어요. 만약에 그게 필요하다라면 이렇게 백업하는 코드 넣어두시면 됩니다. 아무튼 그러면은 올라가서 한번 봅시다. 아까 얘기했던 그거 챙겨보면 되는 거예요. 일단은 스테이트가 0일 때 따라서 시작 상태일 때입니다. 이때 항상 해야 되는 거. 자, 이거 주석은 저만 칠게요. 무조건 해야 하는 일은 없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무 코드 없고 그냥 if문 하나만 떨렁 있는 거예요. if문은 지금 사용자가 엔터키를 쳤다면 과 같은 느낌으로 적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궁극적으로 해야 되는 일은 스테이트 값을 바꾸는 겁니다. 스테이트는 1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번 업데이트 할 때는 이 부분이 아닌 이 다음 부분을 다루기 시작할 거예요. 그거는 내일 할 일이고 오늘 일단 해야 되는 일이 가장 기본적인 건 이거고 그 위에는 지금 다음부터 이제 대기 상태로 들어갈 건데 셔플을 시작할 건데 그때 그러니까 대기 상태로 넘어가기 직전에 딱 한 번 수행해야 되는 작업
여기서 하면 됩니다. 지금 5개 그림이 숨어 있어요. 걔네를 보여주는 걸 먼저 해야 됩니다. 그래서 W 점 하면 show object라는 게 있고 그거를 5개 그림에 대해서 호출해요. 그러면 1, 2, 3, 4, 5 그림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그 다음에 제목도 살짝 바꿔줘요. 그 다음에 요 대기 상태 같은 경우는 어쩔 때는 0.5초, 어쩔 때는 2.0초, 어쩔 때는 3.0초 같은 느낌으로 그때그때 구체적으로 얼마나 오래 지속할 것인지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걸 감안해서 지금 시점에 현재 시각을 기록하고 타임스탬프 하면 현재 시각이죠. 사용자가 엔터키를 몇 초에 쳤냐를 담아두고 그 다음에 언제 대기 상태를 끝낼 거냐도 지금 미리 계산해 둘 수가 있어요. 현재 시각으로부터 주사에 굴려서 나온 숫자보다 뒤 같은 느낌으로. 그러면 나중에 이렇게 지금 내가 미리 계획해 둔 데이터를 가지고 대기 상태에서 이제 열심히 시계 쳐다보면서 나 이제 가도 되냐와 같이 지켜보는 게 가능할 겁니다. 아무튼 요거 세팅하는 건 맨 처음에 딱 한 번만 하면 될 거예요. 그래서 그거 지금 진행하고 있고 그 다음에 스테이트가 1일 때를 봅시다. 여기는 대기 상태예요. 여기는 매번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매번 업데이트 할 때마다 1, 2, 3, 4, 5번 그림의 위치를 바꿔야 돼요. 그래서 그거랑 관련한 코드가 있는데 얘는 그냥 그 1, 2, 3, 4, 5번 그림이 서로 겹치지 않게 주사위 굴려가면서 무브 오브젝트 하는 거라 봐주시면 좋겠고 아무튼 제 적당히 한 다음에 여기서는 시계를 보고 상태 전환을 발생시킬 것인지를 판단을 하게 됩니다. 조건식이 그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타임스탬프 현재 시각이 타임 언더스코어 엔드니까 내가 미리 계획해 놨었던 퇴근 시간이 되었냐 그거보다 더 그거보다 더 크거나 같냐와 같은 느낌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지났다면 스테이트 값을 2로 바꿀 겁니다. 그래서 출제 상태로 전환될 건데 그 직전에 우리가 해야 되는 작업 제목 바꾸고 그다음에 출제 상태는 정확히 1초 동안 유지할 거란 말이죠. 정밀하게는 지금으로부터 1초 동안 유지할 겁니다. 따라서 그거 살짝 반영해두고 넘어가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스테이트가 2일 땐 얘가 제일 복잡하니까 조금 이따 보기로 하고 스테이트가 3일 때를 한번 봅시다. 여기는 간단해요. 지금 이미 게임은 끝났어요. 네모, 그 배경 네모는 회색이거나 빨강색이거나 노란색일 겁니다. 내가 해야 되는 일은 미리 계획된 퇴근 시간이 됐냐, 그러니까 게임이 끝난 지 3초가 경과됐냐를 확인하는 분기 흐름 이렇게 잡아주고 그게 맞다라면 스테이트 값을 다시 0으로 바꿔요.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다시 시작 상태로 넘어가기 직전에 청초한 초기 화면을 다시 한번 보실 수 있게끔 네모를 하얀색으로 바꾸고 제목도 다시 칠해 놓고 그 다음에 5개의 그림을 하이드를 해둡니다. 숨겨둬요. 안 보이게. 그거까지 지금 진행을 하면 이제 시작 상태로 넘어갈 준비가 다 끝나고 그래서 넘어간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여기도 뭐 간단하죠. 그럼 이제 스테이트가 2일 때만 놓고 보면 됩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상태 전환 조건이 2가지가 있어요. 첫째, 사용자가 마우스 버튼을 누를 때, 마우스 좌클릭을 할 때. 두 번째, 1초가 경과되면입니다. 따라서 그 둘에 대한 분기 흐름이 지금 안에 들어있다 봐주시면 좋겠고 그 둘을 제외한 그러니까 출제 상태일 때 매 프레임마다 해야 되는 작업은 없어요. 뭐 3 그림을 몰래 양옆으로 움직인다라든가 그런 난이도 증가 같은 거 안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 프레임마다 할 건 없고 따라서 이 부분만 지금 들어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저 사람이 마우스 좌클릭을 했다면 게임은 반드시 끝납니다. 승리하거나 반칙패하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그걸 감안해서 일단은 들어갔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스테이트 값은 3이 될 겁니다. 클릭을 했다면. 근데 거기서 이제 저 사람이 지금 마우스 포인터로 가리키고 있는 그게 3번 그림에 해당하는 거가 맞다면 그러면 회색의 승리 메시지예요. 그렇지 않은 경우 그러니까 맨 땅을 눌렀거나 다른 그림 누른 경우에는 노란색의 반칙패 메시지를 보여줄 거예요. 그렇게 지금 나와 있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좀 이따 이제 결과 확인 상태로 전환될 건데 그거는 지금으로부터 3초 동안 진행할 거니까 그거 나중에 사용할 데이터 지금 미리 딱 한번 세팅하고 스테이트 값 바꾸고 오늘은 퇴근하면 됩니다. 그러면 내일은 밑에 있는 코드 실행하게 되겠죠. 또는 저 사람이 클릭을 하지는 않았지만 시간 초과가 된 경우 여기는 지금 에리프 이렇게 돼 있으니까 위에 있는 친구가 더 우선하는 거죠.
저 사람이 정확히 1.0초에 클릭을 했다라면 그것까지는 인정해준다 이거예요. 딱 1.0초 넘어가는 그 시점에 클릭을 안 했다라면 이 elif 부분 내용물을 실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시간 초과입니다. 빨강색, 그 다음에 시간 세팅하고 스테이트 값 3으로 바꾸는 거 하게 될 거예요. 상태 전환 조건이 두 가지고 어떤 루트를 타냐에 따라 뒤에 있는 배경 네모의 색깔이 달라지도록 분기 흐름을 구성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거까지 구경해 보시면 자 여러분 게임도 자 일단 그래 여러분 게임은 딱 게임 오버 됐을 때 다시 한번 두 번째 게임을 할 수 있게 설계할 필요는 없어요 사실. 엔딩 보여주고 저 사람이 또 한번 플레이하고 싶다. 그러면 X 버튼 누르고 다시 F5 누르도록 강제를 하셔도 됩니다. 그럼 좀 더 쉬울 거예요. 그렇긴 한데 이 스테이트 개념을 도입을 한다라면 이런 식으로 뭔가 윤회사상 같은 느낌이잖아요. 부처님 오셨잖아요. 아무튼 그런 거랑 비슷한 느낌으로 여러분이 실행 흐름을 그럴싸하게 기승전결 플러스 한 바퀴 한 바퀴 돌 수 있게끔 구성하는 게 훨씬 더 쉬울 거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스테이트 개념을 도입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이겁니다. F5 딱 눌렀을 때는 이 그림들을 셔플을 하는 코드, 그 다음에 마우스 좌클릭 입력을 다루는 코드 그런 것들은 절대 실행되지 않도록 막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그램 실행 그림으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내 프로그램 실행을 시작했어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맨 처음엔 0인 상태로 유지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떤 인생의 이벤트를 만나거나 하면 스테이트 값이 바뀌는 거예요. 1인 상태로 유지되다가 2인 상태로 3인 상태로 유지되고 다시 0인 상태로 유지되고와 같이 마치 지금 에스컬레이터 같은 거잖아요. 매번 업데이트 내용물을 주기적으로 실행할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맨 처음에 이거 하고 그 다음에 이거 하고 그 다음에 이거 하고 그 다음에 이거 한다와 같은 느낌이에요. 마치 순차 흐름과 비슷한 연출을 여러분이 편하게 할 수 있다는 게 핵심이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여전히 우리의 GUI 프로그램은 엄청 커다란 와일문 하나가 기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업데이트는 1초에 60번 호출될 거예요. 그렇다 하더라도 내 게임 맨 처음 시작하면 이거 하고요. 그 다음엔 저거 하고요. 그 다음엔 저거 했으면 좋겠네요. 마지막에 지금까지 쌓아놓은 데이터에 따라서 서로 다른 엔딩 보여줬으면 좋겠네요. 와 같이 여러분이 순차적인 내 게임 실행 흐름을 머릿속으로 상상하고 있다면 그거를 적용할 때 이 스테이트 개념을 도입하면 간편하게 적용할 수 있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업데이트 내용물은 엄청 커다란 이품은 하나 적어두는 겁니다. 지금 이 기승전결 중에 기냐, 승이냐, 전이냐, 결이냐에 따라서 매번 60분의 1초마다 해야 되는 작업을 조금씩 다르게 가져갈 수 있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자, 이거는 이제 프로그램 전체 실행 흐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일종의 점프 같은 걸 다룰 때도 비슷한 느낌이에요. 내 캐릭터 한번 봅시다. 내 캐릭터가 가만히 서 있어요. 시간축으로 갈게요. 그러다가 스페이스바 누르면 점프를 시작을 할 겁니다. 이런 느낌으로 또용하고 점프를 할 거예요. 그러다가 시간 경과에 따라서 점점 올라가는 힘, 관성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게 점점 줄어들다가 이 올라가는 힘이 0에 다다를 때 소위 상사점에 도달하게 되겠죠. 그러면 거기서부터는 이제 다시 선대칭 같은 느낌으로 이제 하락을 할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시점에는 이제 이 친구가 다시 땅에 닿게 될 거고 그러면 점프가 끝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내 캐릭터에 대한 스테이트를 여러분이 도입을 하는 것도 가능해요. 내 캐릭터는 현재 걸어 다닐 수도 있고 또는 점프 중일 수도 있는 겁니다. 내 캐릭터가 걸어 다니는 중이고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내 캐릭터는 이제 점프 상태로 전환되는 거예요. 점프 상태에서는 이 친구의 속도랑 그러니까 이 친구의 속도, 운동 에너지라 말할 수 있겠죠. 이 친구의 속도랑 중력 가속도랑을 해가지고 열심히 속도를 줄이는 겁니다. 항상 덧셈을 하겠죠. 그런 식으로 가다가 이제 점프 중에 점프 상태일 때 내 캐릭터의 Y 좌표가 요 밑에 면이 바닥면이랑 맞닿았다 그러면 더 이상 점프 상태가 아니도록 다시 워킹 상태로 전환되도록 그런 식으로 구성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조금 더 편하게 여러분이 점프 중에 스페이스바 누른다고 2단 점프하지 않게끔 또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발이 붙어 있을 때만 스페이스바 눌렀을 때 점프할 수 있게끔
구성하는 게 훨씬 더 편하게 진행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전체에 대해서 실행 흐름에 대해서도 할 수 있고 내 캐릭터의 어떤 생로병사 같은 느낌으로 지금 같은 경우는 워킹 점핑을 반복해서 왔다 갔다 할 수 있겠죠. 그런 느낌으로 뭔가 더 작은 규모에 대해서도 이 스테이트 개념은 얼마든지 적용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뭐 워킹 점핑만 왔다 갔다 할 거다. 그럼 0번, 1번으로 할 수도 있지만 true, false도 할 수 있겠죠. 걔도 사실상 마찬가지라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아무튼 매번 업데이트 할 때마다 만약에 이 친구가 워킹이라면 예를 들면 왼쪽 화살표, 오른쪽 화살표에서 X 속도를 조절할 수 있다라든가 스페이스바 눌러서 점프를 시작할 수 있다라든가 와 같은 코드 적으시면 돼요. 점핑일 때는 왼쪽 오른쪽 화살표 스페이스바 다 신경 안 쓰고 그다음에 이제 X 속도는 그러면 이제 등속이 된다고 칩시다. 뭐 공기 저항 같은 거 생각 안 한다라면 그럴 수 있겠죠. 순전히 Y 속도에 중력 가속도 적용해서 진행하는 것만 신경 써서 가시면 될 거예요. 물론 이제 뭐 좀 더 복잡한 게임들은 이런 거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올라가는 중이냐 내려가는 중이냐를 스테이트를 다르게 가져가기도 합니다. 슈퍼마리오가 그런 예시예요. 내가 지금 그 거북이 친구 있잖아요. 거북이 친구랑 닿았어요. 근데 내가 올라가는 중에 닿으면 내가 뒤집니다. 내려가는 중에 거북이 친구한테 닿으면 거북이가 뒤져요. 아니, 거북이니까 이제 그거 되겠죠. 아무튼 그래, 버섯 친구 그 군바 친구면 뒤질 것이고 아무튼 그런 식으로 나눠가면서 좀 더 그럴싸하게 서로 다른 코드를 내가 원할 때만 연출하게끔 가시면 돼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는 마리오 게임은 당연히 걸어가는 중에 올라간 다음에 내려간 다음에 다시 걸어갈 겁니다. 따라서 그거 스테이트 이렇게 해서 스테이트 다이어그램 그리면 한 바퀴 도는 세 가지 동그라미가 한 바퀴 도는 그런 느낌으로 여러분 간단하게 가져갈 수 있고 그걸 파이썬 코드로 친다라면 입부문 해갖고 분기 흐름해서 길다란 걸로 적으시면 된다.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 얘기하면 여러분이 좀 더 그럴싸한, 좀 더 롱텀으로 우리가 다룰 만한, 그 다음에 서로 구분해서 다룰 만한 코드 덩어리를 나눠가면서 적을 수 있게 해주는 이 스테이트 개념을 대충 구경해 본 셈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20분 됐으니까 뭐 살짝 30분까지 제가 쉬는 시간을 살짝 갖고 그 이후 시점에 여러분 개인별로 이제 그 네, 게임 주제 정하는 거 여러분 저랑 같이 진행하실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내 GUI 프로그램 초기 버전 구성하는 거 살짝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그래 쉬기 전에 먼저 말씀드리면 이 초기 버전은 말 그대로 초기 버전입니다. 예를 들면 내가 나중에 뭐 비행기 게임인데 최종 버전에선 비행기 여러 개 만들어 놓고 고르게 할 거예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보스 비행기 나타나서 걔를 쏴야지 이제 클리어가 되는 거예요. 그걸 최종 버전으로 생각하고 있다면 초기 버전에서는 일단 그 앞뒤에 있는 약간 곁다리 같은 애들은 다 치는 거예요. 다 없다고 치고 그 비행기 게임에서 가장 중요한 거 예를 들면 위아래 왼쪽 오른쪽으로 비행기 움직일 수 있어야겠죠. 그다음에 스페이스바 누르고 있는 동안 총알이 나갈 수가 있어야겠죠. 그다음에 상대방 비행기가 날아왔을 때 내가 총알로 쏴서 맞추면 상대방 비행기가 뒤지는 거고 그다음에 상대방 비행기 또는 걔가 쏜 총알이 내 비행기에 맞으면 내가 뒤져야 되는 거고 와 같은 그 게임의 기승전결 중에 계단을 올라가는 가장 핵심 메커니즘에 해당하는 부분만 빠르게 만드는 걸 목표로 진행하는 거라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비행기가 랜덤하게 막 30개도 떨어질 수 있어요. 초기 버전에선 전혀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내가 원하는 정확히 항상 동일한 시점에 예를 들면 많아야 3개 정도 비행기가 내려오게끔 그래서 내가 서로 다른 상황을 좀 더 수월하게 테스트하면서 연출할 수 있게 그렇게 사전에 준비된 서로 이제 협약돼 있는 비행기 3대 정도만 날라오게끔 그렇게 여러분이 구성해 놓고 이거 이런 식으로 진행하면 내 캐릭터 이거 상대방 총알 피하기 너무 어려울 것 같아. 내지는 총알이 너무 빨라. 너무 느려. 내 캐릭터가 쏘는 총알이 좀 더 컸으면 좋겠어. 와 같은 수많은 최종 버전을 만들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아이디어들을 여러분이 가져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거를 우리가 챙겨보기 위해 일단은 빠르게 초기 버전 만들어서 일단 F5 눌러서 플레이를 해보기 위해 노력한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이번 주랑 14주차까지는 일단 그렇게 진행해 보시고 대충 이런 식으로 최종 버전 만들자 결정이 나면 15, 16주차 그 다음에 뒤에 며칠 동안 조금 더 시간 투자해서
최종 버전을 만들어 본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얘기했던 스테이트 그거 굳이 도입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물론 이제 점프하는 거다, 캐릭터에 대한 스테이트 도입하는 건 지금 해도야겠지만 전체 게임 자체의 기승전결을 지금 챙기지는 말고 핵심 조작, 핵심 입력에 대한 핵심 반응들에 대해서만 일단 한번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저는 초기 버전 어디까지 만들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저한테 물어보시면 알려드릴 테니까 너무 걱정은 하지 마시고 아무튼 그래요.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10분을 쉴게요. 35분까지 제가 쉬는 시간을 갖고 그 다음에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촬영 요 정도로 해두고